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밸류에이션 공부를 도와줄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한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전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. 이게 단순히 IPO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자,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온 회사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되죠. 더 크게 성장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네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릴리와 네이트, 그리고 그들이 성공시킨 비즈니스, 릴리의 상점입니다. 이 두 사람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상장의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. 이게 바로 많은 성장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예요.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하니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거죠. 릴리와 네이트도 바로 이 지점에 다다른 겁니다. 결국 이들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. 더 큰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상장을 하기로 한 거죠. 그리고 이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자, 상장을 향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. 막연하게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사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데 이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냉정한 단계죠. 여기서 네이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. 그냥 대충 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신뢰도를 높였다는 건데요. 하나는 DCF,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꼼꼼하게 환산하는 방법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익, 즉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교차 검증을 한 거죠.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나온 릴리의 상점의 기업 가치, 바로 6,191만 1,000달러였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. 이게 바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점, 앵커가 되는 숫자니까요. 그런데 상장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, 그 이상입니다. 뭐랄까,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과 다른 언어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. 네이트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. 지금까지 그들이 있었던 곳은 실물 시장이에요. 좋은 제품 만들고 열심히 팔고 이런 운영이 중심이 되는 세계죠. 하지만 이제 들어가야 할 곳은 금융시장입니다. 여긴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.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차이점,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해야만 해. 맞습니다.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상장회사로서 마주할 새로운 현실의 핵심인 거죠. 자,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우리 스스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바깥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치를 매기는지,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. 그들의 시선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.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바로 이 내재 가치, intrinsic value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릴리의 상점이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식 한 주의 진짜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. 총 주식수로 나눠보니까 딱 20달러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. 하지만 투자자들이 여기서 멈출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슬라이드가 바로 투자자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건데요. 지금 가치는 20달러. 근데 이 회사는 앞으로 더 클 것 같아. 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프리미엄으로 얻는 겁니다.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32달러는 가겠지?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서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이 화를 내고 주식을 팔지 않을까? 아, 릴리가 정말 모든 CEO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대신 질문해 주네요.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이트가 이걸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20달러를 투자해서 5년 후에 32달러를 만들려면요. 계산해보면 매년 최소 10%의 수익률은 나와야 한다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적표인 셈이죠. 결국 상장 후에 경영진이 매일 마주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우리 회사의 실제 성과, 즉 현실과 시장의 끊임없는 기대치 사이의 간극,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그 격차를 영리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릴리와 네이트의 여정을 통해 우리 다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첫째,
상장은 실물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경기장을 옮기는 거다. 둘째, 회사의 가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로 평가받는다. 셋째, 투자자들은 10%처럼 구체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계속 회사를 압박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새로운 임무는 바로 이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CEO라면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?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묵묵히 현실에 집중해야 할까요? 아니면 단기적인 주가 관리를 위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까요? 이 균형을 잡는 것, 아마 이게 상장 기업 CEO의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.